안녕하십니까, 테슬라인입니다. 자, 오늘 간만에 실내에서 좀 촬영을 하고 있고요.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 뭐 자동차 업계에 관련된 이슈,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모델 Y 누수.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신차는 처음 나온 다음에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차를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생산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동차는 아무래도 철판이라든지 엔진, 문짝 이렇게 좀 중량이 나가는 것들을 모아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기계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 로봇 팔로 여기에 이렇게 텀블러에다가 뚜껑을 이렇게 닫는 동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로봇 팔을 처음서부터 프로그램을 해서 딱 맞췄을 때 바로 맞아갖고 이렇게 뚜껑이 한 번에 닫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데도 이렇게 삐뚤어 잘 안 닫혔죠. 뚜껑이 잘 안 닫혔단 말이에요. 이거를 몇 번의 튜닝을 통해서 조율을 해갖고 한 번에 딱 맞아서 닫힐 수 있도록 계속 수정을 해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잘 조립되게끔 계속 미세 조정을 하는데,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브랜드에 비해서 굉장히 로버트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란 말이에요. 사람보다 로버트로 조립을 하는 공정이 굉장히 많아서 이 튜닝 값을 계속 조정을 해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예를 들어 차량을 생산하는데, 물론 초기 생산부는 테스트 차량으로 뭐 전 세계에 뿌려가지고 뭐 성능 테스트, 뭐 기후 테스트,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텐데, 계속 생산을 해 가면서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하지만 아무래도 초기 생산부는 보통 왁구가 안 맞는다는 표현을 쓰죠. 일본 말인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어쨌든 생산되는 부분들을 조금씩 미세 조정해 가면서 일단 출고는 했을 거예요. 그렇게 출고하는 초기 물량분들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아구가 좀 잘 안 맞는 것들을 현대차에서는 이렇게 발로 차고 막 발로 구겨 넣어 가면서 그 아구를 잘 맞춰 가지고 조정하게끔이라도 만드는데,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출고 전에 이렇게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 차 특유의.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델 3를 리프레시를 구매하면서도 처음에 봤을 때 제가 다른 차에서 봤었던 그런 극심한 단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요즘 모델 3 리프레시 모델 출고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게, 단차 문제가 크게 두드러질 만큼 제품의 품질 하자가 눈에 띄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경우에 뭐 뽑기를 잘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요즘 리프레시 모델 나오는 거는 성능상의 하자까지는 모르겠지만 제조되는 어떤 품질 하자는 생각보다 좀 적었었던 것 같아요. 하도 악명이 높았어 가지고 기대를 안 하고 봐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품질 하자는 그렇게 많이 보여지진 않는데, 모델 Y는 그 단차가 보이더라고요. 모델 Y는 좀 단차라든지 이렇게 뭐 품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에어컨의 드레인 호스가 좀 짧아가지고 물이 역류하는 증상이라든지 빗물이 들어와서 뭐 트렁크 쪽에 물이 고인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 거 보면은, 아무래도 모델 Y는 초기 생산부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로봇 제조 과정에서의 단차가 분명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미세 조정이 좀 일어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리콜이나 하자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좀 모아서 다시 로봇 제작 파트 부분에서 약간 튜닝을 좀 한다고 하면, 모델 3 리프레시처럼 단차 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품질 하자는 굉장히 많이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Y를 출고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1, 2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모델 3 리프레시 나오는 것처럼 1, 2년 모델 Y의 뭐 리리프레시라든지 페이스리프트라든지 어떤
명칭으로 또 불리겠지만, 그런 모델이 나왔을 때는 지금과 같은 품질 하자는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이거는 아마 그 모든 제조 공정에 있으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조 공정에서 이 튜닝 값을 맞춰 가지고 계속 조율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긴데, 그런다고 해서 생산된 제품을 조금 미세하게 그 품질 하자가 있다고 해서 폐기 처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하자 제품이라도 일단 출고하고서는 출고한 상태에서 AS로 조져버리는 거죠. 그런 점들이 지금 이 모델 Y가 겪고 있는 지금 큰 문제가 아닌가 해요. 모델 3는 요새 그런 품질 하자 문제가 거의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모델 Y를 출고하시거나 예약하신 분들이 요새 가장 걱정하고 계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걱정거리 말고 또 저희한테는 또 희소식이 하나가 있죠. 테슬라 이 DC 콤보 어댑터 출시해가지고 요새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있어요. 저도 바로 집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집 건너편에 롯데마트 있는데, 롯데마트에 DC 콤보 충전기가 6대인가 있어요. 제가 뭐 출퇴근하면서 맨날 보면 항상 텅텅 비어 있어요. 거기에서 누가 충전하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 충전기는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게 왕십리 CGV에 있는 슈퍼차저하고 데스티네이션 차저, 그게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워서 충전할 때마다 저는 사실 왕십리를 자주 가고, 아니면은 뭐 슈퍼차저가 있는 업장을 좀 이렇게 찾아서 가는 편인데, 테슬라 오너들 입장에서는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좀 편하게 충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피트 이용도 가능한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될지 공식 입장이 좀 나와 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DC 콤보 어댑터는 굉장히 큰 호재거리예요. 저희한테는 저것만 꽂으면 테슬라는 아무래도 충전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건지, 그 대기표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없어요. 그 어디서 받는 건지 신청하는 건지 조차도 몰라요. 어쨌든 19일서부터 판매하면 뭐 저도 언젠가는 뭐 구매해 가지고 집 앞에 바로 롯데마트에서 충전하면 되니까, 이거 나온 거는 굉장히 큰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에요. 자, 요번에 현대자동차에서 캐스퍼 출고하면서 인터넷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온라인 판매를 했는데 노조에서 다 들고 일어났죠. 근데 대부분 지금 요새 거의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어요. 벤츠도 온라인 판매를 이번 달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노조에서 이거를 판매 불가해라 또 막 들고 일어났죠. 그 전에 EV6 기아에서도 EV6를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했다가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EV6를 온라인에서 예약만 받고, 그 예약을 한 사람이 순차적으로 딜러와 만나서 판매를 한다라고 이상하게 애매하게 단계 하나를 더 넣어서 꼬아놨어요.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민감한 주제라고 말씀드린 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비대면 채널에 대한 어떤 활성화 때문에 자동차 딜러의 필요성이 점점점 못 느끼고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요즘 시대의 실질적인 자화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테슬라를 구매를 해보면서 딜러 없이 차량을 구매하는 게 이렇게 뭐 불편하거나 극악하게 어려워서 차 이거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사겠다, 그냥 딜러한테 사야지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전문적이지 않은 자동차 딜러들 때문에 오히려 차량을 구매하러 갔다가 그냥 나오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겠지만 자동차 딜러들보다 웬만한 자동차 유튜버 분들이 그 차량에 대한 성능, 기능, 숨은 무슨 뭐 옵션 뭐 이런 것들, 가격 비교, 이 옵션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이 옵션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유튜버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전문적으로 알고 계세요. 오히려 웬만한 자동차 딜러 분들은 자기네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의 기능조차도 모르는 경우들이
대다수라고 좀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느꼈고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딜러분들이 이게 전기차 보조금을 얼마를 받고 어디서 받고 뭐 이런 것들도 모르시는 딜러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당황을 했었던, 직접적으로 당황을 하고 경험을 해봤었던 터라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해당하는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예전처럼 매장에 가서 둘러보면서 자동차를 고르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매장을 찾는 순간 이미 내가 어떤 거를 사야 될지에 대한 정보 습득을 다 하고 모든 시장 조사를 다 하고 간단 말이에요. 아, 내가 오늘 가서 어떤 모델을 사야지, 사기 전에 실물로 만져보고 앉아보고 스타일도 보고 다시 한번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실 거예요.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그 차량에 꽂혀서 정보를 막 검색하는 동안 이 차량의 정보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차량에 대한 정보를 웬만큼 검색을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요즘 소비자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딜러한테 어떤 설명을 받거나 어떤 도움을 받는 단계가 오히려 없어요. 사실 딜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해주는 역할은 차량 옵션 뭐 어떻게 넣어라 이렇게 뭐 조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계약서를 작성을 해주는 거, 그리고 어떤 금융사를 뭐 사용해라 아니면 또 뭐 보험 가입하는 거에 대한 조언을 준다든지 뭐 이런 역할인데, 제가 테슬라를 구매해 보면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셀프로 차량을 구매했는데 해보니까 차량은 청담동에 있는 테슬라 매장 가서 한번 봤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 또 지인이 타고 다니는 차 한번 몰아본 적이 있고 하니까 아, 이 차를 사야 되겠다 해서 갔더니 자동차 할부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카드로 구매하는 거, 뭐 캐피탈로 구매하는 거, 뭐 이런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뭐 은행권에서도 자동차 뭐 마이카 서비스, 마이카 프로그램 뭐 이런 거 금융 서비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골라서 저 언제 테슬라라는 차를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금융사에서 다 알려줘요. 또 이제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카드 한도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데 어떻게 7,000만 원, 8,000만 원짜리 차를 카드로 사지?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카드로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 가격을 카드사에다 알려주면 카드사에서 차량 가격만큼 한도를 순간적으로 올려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결제를 하셔서 매달 카드 값으로 차량 할부 금액을 내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카드 포인트도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쏠쏠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자동차 딜러들이 그거를 대행하면서 그런 포인트들을 본인이 받아서 챙겼단 말이에요, 딜러들이. 그러니까 딜러들이 보통 자동차를 뭐 7천만 원짜리 차를 팔았으니까 회사에서도 얘가 팔았으니까 얘한테 수수료를 뭐 몇백만 원 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금융사에서 할부도 껴서 팔았네? 그럼 금융사는 그 이자를 우리한테 받잖아요. 예를 들어 7천만 원을 긁었어. 그럼 7천만 원을 할부로 내는 동안 제가 뭐 2.5%인가 이율을 적용해서 구매를 했는데 그 2.5% 이율로 금융사가 받는 그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의 약간을 딜러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딜러는 차를 팔아서 돈을 받고 금융사에 금융 프로그램 연결시켜서 돈 받고 보험회사에다 보험 소개시켜주면서 돈 받고, 이게 이제 자동차 딜러들이 받는 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새 테슬라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셀프로 차를 구매하니까 중간 마진이 없지. 그리고 보험도 뭐 다이렉트, 물론 다이렉트에다 보험 드는 거는 함정에 빠지는 거지만 다이렉트에다 보험 뭐 저렴하게 든다고 해서 들지. 금융사도 내가 알아서 선택했으니까 금융사 포인트, 이자도 굉장히 저렴한 이자로 해서 아무도 중간 마진을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저렴한 이율에 카드 포인트도 받으면서 내가 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온라인 판매를 개시했다가 노조가 막 흔든다고 해서 그거를 다시 대면 거래로 바꾼다라는 거는 사실 이 제목에서 뉴스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홀로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물론 특정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이 사라지는 존속의 문제가 되지만
시대의 흐름이 이제 그렇게 언택트로 가고 있는 거를 굳이 대면해가지고서는 해라라고 강제화하는 거는 정말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지만 집단 이기주의인 거는 맞아요.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온 국민이 다 불편을 겪어라. 내 밥그릇 지켜줘라. 이 얘기밖에 안 돼요. 시대 흐름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절차가 없이도 너무나 편안하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테슬라가 그거에 대한 걸 모든 거를 다 보여줬고 메이저 자동차 판매사들이 뭐 벤츠도 벌써 시작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분명히 뭐 댓글 테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찌 보면 이 쪼레빈 이 유튜버인 저의 신상에 위협이 되는 그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시대에 정말 역행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핸드폰 구매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핸드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핸드폰 대리점에 갔잖아요. 근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그냥 자급제 폰 사가지고 유심만 꽂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아이폰 쪽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자급제 폰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도 자급제 폰을 아직 사서 쓰진 않고 그냥 그 요금제에 녹여서 쓰고 있지만 제일 비싼 거는 아니지만 제가 사용하는 데이터량에 맞게 쓰다 보면은 그냥 핸드폰 요금에다 녹여가지고 쓰는 게 뭐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지만 자급제 폰의 시스템을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뭐 할부 이자 안 나가고 카드로 산 다음에 무이자 할부 뭐 12개월 긁어가지고 기계값만 내갖고 저렴한 핸드폰 통신 요금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 하면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철을 지금 자동차 업계가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정말 뭐 건물 하나하나마다 핸드폰 판매점이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동차 오프라인 판매 시장도 점점 사양 산업이 되는 거는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이거를 본인들의 어떤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마라, 못하게 했다, 뭐 노조가 들고 일어났다 라는 거는 그냥 테슬라처럼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그냥 손쉽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걸 굳이 대리점을 가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야만 된다라는 게 사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물론 그쪽 시장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시장도 있어야 되지만 이거 무조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는 노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는, 요거는 조금 너무 불필요한 단계들이 많고 불필요한 중간 마진이 많아지기 때문에 차량의 생산 코스트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셀프로 구매를 하면서 기존 구매 방식보다 제가 계산해 본 건데 한 500만 원 이상은 저렴하게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비싼 차에 속하면서도 그냥 그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중간 마진이 없기 때문에 그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판매 대리점, 수많은 딜러들의 급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소개시켜 주면서 받는 중간 마진, 막 그런 걸로 싸구려 썬팅이나 싸구려 불박도 좀 달아주기는 하시지만 없어도 생략돼도 될 만한 단계인데 그게 꼭 살아 있어야만 한다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분들의 입장의 존속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거쳐야 되는 단계이고 고통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맞지만 현대기아차가 지금 전기차로서 좀 선두를 차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앞서 나가는 회사의 생산 모습과 달리 판매 시스템은 오히려 더 후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조금 뭐 말 그대로 전기차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이런데 판매 채널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안 하면 안 돼!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장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거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쓴소리 해주시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고요. 제가 뭐 뭘 알겠습니까? 그냥 제가 느끼는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이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했으니까 너무 밉게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도 뭐 제 영상 봐주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 공유 차원에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테슬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